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게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왜 지금 미국 주식인가? 이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부터 시장 전망, 또 투자자 인터뷰 영상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그 방대한 자료들을 다 검토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보시기엔 너무 바쁘시니까 저희가 그 핵심만 딱 뽑아왔습니다. 맞아요. 이번 분석은 그냥 미국 시장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6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6가지나요? 네, 기술 혁신부터 주주 환원, 또 기축통화의 가치, 그리고 2026년 전망까지 한번 체계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기둥, 바로 기술 혁신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즘 어딜 가나 AI, 인공지능 이야기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흐름을 이끄는 기업들을 딱 떠올려 보면 이상하게 한 나라에 다 모여 있어요. 바로 미국이죠. 이건 자료를 보면 너무 명확해요.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 정말 다 미국 기업이네요. 네, AI 혁명을 이끄는 선수들이 전부 미국 국적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인터넷 혁명 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특히 한국 기업 이름은 찾아보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그 근본적인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결국엔 돈입니다.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부터 판가름이 나는 거죠. 2022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에서 R&D에 돈을 가장 많이 쓴 2,500개 기업 중에 무려 827개가 미국 기업이었어요. 와, 거의 3분의 1이네요. 네, 근데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은 2013년에 61개였는데 47개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 줄었다고요? 네, 특히 AI처럼 정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UBS 보고서를 보니까 AI 관련 설비 투자가 2030년까지 매년 25%씩 성장한대요. 매년 25%요? 네, 그래서 연간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7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듣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도 그랬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하면서 막 투자했지만 결과는 아, 거품 아니냐는 우려시군요. 정말 네. 좋은 지적이세요.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시죠. 네. 이것도 비슷한 거품 아닐까요? 근데 자료들을 깊이 보니까요, 이번에는 그때랑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돈의 출처예요. 돈의 출처요? 네, 닷컴 버블 때는 사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진 회사들이 빚을 내서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AI 투자를 주도하는 건 현금이 정말 넘쳐나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의 현금 흐름 마진이 약 20%인데 이게 90년대 후반에 2배가 넘는 수치예요. 아,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번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자체 이익만으로도 이 거대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투자가 바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허상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투자라는 겁니다. 혁신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기업의 수익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혁신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건 알겠는데 사실 저나 청취자님 같은 투자자한테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잖아요. 어떤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내 주머니로도 들어오는가? 이거죠. 이 지점에서 미국이랑 한국 시장의 문화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이죠. 미국 기업들 DNA에는 회사가 번 돈은 주인의 것, 즉 주주의 것이라는 인식이 아주 깊게 박혀 있어요. 아, 원래부터요? 네.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금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그냥 당연한 문화예요. 데이터가 이걸 딱 보여주는데 미국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네. 50%요? 와. 자료 보니까 한국은 한 20% 수준이던데 대만이나 일본보다도 한참 낮네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S&P 500 기업들의 배당금 총액만 봐도 10년 만에 2배로 늘어서 2023년엔 6천억 달러를 넘었고요. 와. 2022년 한 해에만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이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그냥 돈을 많이 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맞아요. 한국에서는 소위 그 쪼개기 상장 때문에 속상해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어떤 회사의 배터리 사업을 보고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부만 쏙 떼어서 새로 상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존 주주들은 알짜 사업이 빠져나간 껍데기 회사 주식을 들고 있으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미국에선 그런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청취자님께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주식을 샀다고 해보세요. 알파벳 안에는 검색 엔진 구글도 있고 유튜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구글이나 유튜브가 따로 상장하지는 않아요. 알파벳 주주가 이 모든 핵심 자회사들의 가치를 온전히 다 누리는 구조입니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거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모든 혁신과 주주 친화 정책이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기반 말씀이시죠?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달러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산다는 건 단순히 기업 지분을 사는 걸 넘어서 달러라는 자산을 사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핵심이거든요. 다각화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취자님의 자산 대부분 원화로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아파트, 국내 주식, 예금 전부 다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이건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모든 자산이 함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몰빵 투자였던 셈이네요. 국가에 대한. 그렇죠. 자료에 나온 데이터가 아주 재밌는데요. 코스피 지수랑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마이너스 0.07이 나왔어요. 마이너스요? 네, 유일하게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 숫자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코스피가 힘들 때 달러는 거의 항상 우산이 되어준다는 의미예요. 아,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군요. 네, 위험을 상쇄시켜주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달러 가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의 힘이죠. 와, 결국 제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이라는 달러 자산을 조금만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를 대비하는 훌륭한 보험에 두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이 들어있는 시장의 크기 자체가 이건 뭐 비교를 불허할 정도죠. 아, 그 이야기요. 저도 자료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미국 1등 기업 하나만 못하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에 가깝죠. 미국 시총 1위 기업 가치가 한국 코스피 전체랑 맞먹는 수준이니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더 와닿는 비교를 해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가치만 약 26조 원인데요. 네. 이게 현대자동차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한 종목에 대한 해외 투자금만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거래 대금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엔비디아 한 종목의 하루 거래 대금이 50조 원을 넘을 때가 있다고요. 네, 있죠. 그건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잖아요. 이게 대체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건 시장이 아주 깊고 넓은 바다너 같다는 뜻이에요. 바다요? 네. 일부 세력이 아무리 물을 퍼내도 수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주가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쉽게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SEC, 증권거래위원회라는 아주 강력한 감시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내부자 거래나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한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청난 처벌을 내립니다. 투자자가 적어도 속임수에 당할 확률은 크게 줄여주는 거죠. 정리해보면 혁신적인 기업들이 주주를 위하는 문화 속에서 달러라는 안정적인 통화를 기반으로 거대하고 투명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와,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니까 마지막 퍼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어떤 포즐이죠? 바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그 S&P 500 지수의 장기 차트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해요.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중간중간 깊은 계곡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5%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서 박스피라는 좀 슬픈 별명까지 얻었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 기업들도 그동안 돈 많이 벌고 성장했는데 왜 주가 지수는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온 걸까요? 기업이 번 이익이 주가에 얼마나 잘 반영되느냐, 그 효율성의 차이입니다. 효율성이요? 네, 2023년에 나온 한 증권사 분석 자료가 이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미국 S&P 500 기업들은 이익이 6% 성장했을 때 주가는 24%나 올랐어요. 와, 이익 성장의 4배가 주가에 반영됐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 코스피 기업들은요, 이익이 22%나 성장했는데도 주가는 1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아, 열심히 일해서 돈은 벌었는데 그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지배구조 문제, 낮은 주주 환원, 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제 모습인 거죠. 이익 성장이 주주 가치 상승으로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과거와 현재의 강점은 충분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2026년 미국 시장 전망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코 AI가 주도하는 성장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역시 AI군요. 네, JP모건, 모건스탠리, UBS 모두 AI 관련 투자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경제 펀더멘탈 자체도 튼튼할 거라는 예상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JP모건은 2026년 상반기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3%를 넘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건 기업 실적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겠네요.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UBS는 2026년 말 S&P 500 지수가 7,700포인트에 이를 수 있다는 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도 10% 증가할 걸로 봤고요. 흥미로운 건 모건스탠리의 달러 전망이었어요. 2026년 초반에는 달러가 좀 약해졌다가 하반기에 다시 강해질 수 있다. 이건 투자 시점을 고민하는 분들께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종합해보면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증시를 떠받치는 구조적인 강점과 성장 동력은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압도적인 시장의 힘,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성과와 미래 전망까지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 100%는 없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들은 미국 시장의 강력한 펀더멘털을 보여주지만 언제나 시장 너머를 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님께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의 미국 독주를 위협할 만한 균열의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 유럽에서일까? 아니면 아시아의 신흥시장에서일까? 이런 질문을 품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투자 공부가 될 겁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